네, 반갑습니다. 자, 주식을 하다 보면 내가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고 그 종목에 대해서 향후 주가 방향성이나 대응점을 잡기 위해서 차트를 펼쳐놓고 분석하는 행위들을 일반 투자자들이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캔들들이 모여서 주가의 차트가 만들어지고 일봉이 모여서 주봉이 되고 주봉이 모여서 월봉이 되고 월봉이 모여서 연봉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주가의 추세만 바라보고 정작 이 추세를 형성하는 이 캔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어떤 심리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를 간과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제 주위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캔들의 이해, 캔들 하나하나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고 어떠한 캔들에서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종목을 공략하고 대응점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캔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색깔만 보더라도 어떤 게 음봉이고 어떤 게 양봉인지를 알 수는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음봉이 형성되고 어떻게 양봉이 형성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일단 캔들에 대한 기본적인 심리를 파악하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자, 음봉의 경우에는 당연히 시가보다 종가가 하락했을 때 형성하는 그다지 기분이 별로 좋지 못한 캔들입니다. 자, 시가가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1,000원에 형성되었다고 볼 때, 자, 고가라고 표시할 수 있는 이 부분, 장중에 이 1,000원에 시작했던 종목이 뭐 1,100원까지 올랐다가 쭉쭉쭉쭉쭉쭉쭉쭉 또 시장이 뭐 어떻게 되던 간에 이 종목이 영향을 받아서 여기 있는 저가, 예를 들어서 뭐 한 700원까지 떨어졌다가 추후에 주가가 이렇게 잡혀서 한 800원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자, 물론 이게 뭐 가격 차이가 좀 있긴 한데 800원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자, 그렇다면 시가가 1,000원, 그리고 고가가 아까 뭐 얼마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200원, 그리고 저가가 700원, 종가가 800원이라고 봤을 때 이 종목은 1,000원 시가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되어서 장중에 1,2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때는 양봉이었겠죠. 올라갔다가 쭉쭉쭉쭉쭉쭉쭉쭉 주가가 하락을 해서 700원까지의 저가를 터치했다가 종가 800원에 마무리가 된 캔들이라는 겁니다. 즉 시가 1,000원으로 시작했지만 사실상 20%의 주가가 하락한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지 기분이 좋은 캔들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양봉으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반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가가 800원에 시작이 되었다. 자, 시가가 800원에 시작이 되었다. 그러다가 주가가 쭉쭉쭉쭉쭉쭉 장중에 하락을 해서 자, 70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시장에 호재가 있나 종목에 호재가 있나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주가가 올라서 이 구간 1200원까지 터치를 했다가 주가가 급등하네, 차익 매물 좀 나오네, 나는 이제 팔아야지, 이렇게 차익을 실현하는 사람이 나오면서 여기에 윗꼬리가 형성이 되고 이 종목이 쭉쭉쭉쭉쭉쭉 또 차익 물량을 받아내면서 이 구간 종가 1,00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이게 양봉이 형성되는 과정인 겁니다. 자, 음봉의 경우는 정리한다면 1,000원의 시가가 형성이 되었다가 뭐 고가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이 된 이후에 어떠한 연유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으나 저가를 터치한 이후에 종가가 시가보다 낮게 형성되었을 때 그 정도의 수치를 체크한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양봉의 경우에는 시가가 800원에서 예를 들어 시작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장중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종가가 시가보다 높게 형성되었을 때 생기는 캔들이 이 양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본다고 한다면 결국에 음봉은 시작했던 이 주가의 가격이 종가보다 높았을 때, 즉 종가가 시가보다 장이 끝났을 때 낮았을 때 형성하는 마이너스 수치만큼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양봉의 경우는 시작했던 가격이 종가보다 낮을 때, 즉 종가가 시가보다 높게
플러스 된 만큼의 수치를 체크하는 게 양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캔들 8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차트를 펼쳐보면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차트들입니다. 뭐 이 차트와 이 차트의 경우에는 바로 앞서서 살펴봤던 차트와 같을 부분이고, 그리고 요 그림과 요 그림, 정말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그림이죠. 정말 기분 좋은 차트고요. 정말 기분 나쁜 캔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8가지의 캔들을 제가 지금 분류를 해 두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캔들은 뭐냐? 딱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망치형 캔들과 이 영망치형 캔들입니다. 사실 주식을 하면서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어느 구간에서 변곡점을 맞이하고 추세가 전환이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부분입니다. 그 예측성에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심리적 캔들이 바로 이 망치형 캔들과 이 영망치형 캔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요 두 가지 캔들만 제대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캔들에 대한 기본적 분석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셔도 좋을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망치형 캔들과 영망치형 캔들이 중요한지 그 심리적인 구간에 대해서 한번 바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망치형 캔들 밑에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왜 이거를 매수세가 강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이 망치형 캔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그 이해가 쉽습니다. 자, 흐름을 본다고 하면 자, 여기가 시가가 될 수 있겠죠. 자, 종가가 시가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양봉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시가가 이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시가가 이 구간에서 형성이 되었다가 아래 꼬리가 길게 나왔죠. 어떠한 연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에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주가가 하락하다가 장 후반부에 이제 호재가 있나, 시장에 문제 좋은 점이 있나, 아니면 종목에 개별적인 호재가 있나, 주로 이 캔들이 나오는 거는 개별적인 호재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음봉 구간을 이제 커버를 하면서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형성이 되면서 양봉이 칠해졌다. 요게 이 캔들입니다. 즉 요게 뭐냐면 매도세가 강했던 이 구간을 극복하면서 매수세가 이 매도세를 모두 압도하면서 크게 양봉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매수세가 어느 때보다도 강한 캔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영망치형 캔들은 어떨까요? 여기가 시가가 될 수 있겠죠. 종가가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음봉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시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시가가 형성되었다고 가정할 때 이 캔들 자체는 윗꼬리가 상당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어떤 종목의 이슈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쭉쭉쭉쭉쭉쭉쭉 주가가 오르다가 뭐지, 시장의 문제인가, 종목의 개별적인 문제인가, 이 매수세가 강하던 캔들이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주가가 시가를 깨고 이탈하면서 하방으로 음봉을 형성해 버렸다라는 것. 즉 매수세가 압도적으로 강했었는데 그거를 모두 커버할 만큼의 차익 물량이 크게 나오면서 매도 압력을 가해버렸다는 캔들이 이 영망치형 캔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왜 망치형 캔들과 영망치형 캔들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랫꼬리가 길고 윗꼬리가 길다라는 거 흔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인 겁니다. 시가가 이때 형성되었다가 어떠한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쭉쭉쭉쭉 빠졌는데 호재가 나왔다던가 무슨 중요한 공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매도 물량을 모두 받아내고 결국 양봉으로 마무리한 이 캔들, 그리고 반대로 정말 좋은 호재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허위성 뉴스로 인한 주가가 형성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흐름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잡히다가 어떠한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매도 압력이 강하게 받으면서 이 매수세를 모두 반납할 정도의 좋지 못한 캔들이 바로 이 영망치형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연습으로 넘어가 볼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정말 심심치 않게 또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영망치형 캔들의 예시와 망치형 캔들의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자,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여기까지만 본다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죠.
내가 산 종목이 연속해서 가득 찬 양봉이 형성되고 있는데 왜 좋지 않을까요? 여기까지만 한다면 매수세가 강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망치형 캔들,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매수세가 정말 강한 종목이었지만 이 매수세를 모두 반납할 만큼의 차익 물량이 나오며 매도세가 압도적으로 강한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형성이 되다가 이 매수세의 압력이 매도 압력을 이기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차트의 위치라는 겁니다. 즉,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이 상승 추세가 꺾일 수 있는, 즉 하방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신호를 알리는 캔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이런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게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망치형 캔들은 어떨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요런 캔들을 가져간다면 기분이 상당히 나쁘겠죠. 그런데 내가 아직 이 종목을 사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매도 압력이 강하다가 이때도 매도 압력이 상당히 강했는데 요거를 모두 끌어올리면서 강한 매수세 압박으로 양봉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매도 압력이 강했는데 이 물량을 모두 받아낼 정도로 추세가 강하게 형성이 되었네. 이럴 때 추세 전환을 노리면서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적극적으로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캔들의 신호를 나타내는 게 이 망치형 캔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명망치형 캔들과 망치형 캔들에 대한 이해도 끝났고 어떠한 신호를 주는 캔들인지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실전에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겠죠. 물론 실전에 대입을 했을 때는 거래량도 생각을 해야 되고 시장의 변수라던가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산업의 이런 영향성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캔들이 어떠한 의미와 영향을 가질 수 있는지 결국 패턴 싸움이기 때문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종목의 차트인데 일단 종목의 차트 이름은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벌써 익숙한 캔들을 여러 개 볼 수 있죠. 이 캔들도 볼 수 있고요.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린 이 캔들도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도 망치형 캔들을 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영망치형 캔들 역시도 볼 수 있고 여기도 망치형 캔들도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망치형 캔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나요? 주가가 박스권을 가져가면서 횡보하다가 이평선 중요한 구간을 만나면서 매도 압력을 모두 이겨내고 강하게 시세를 끌어내면서 양봉을 만들어내니까 다음날 강한 시세를 만들어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런 강한 시세가 나왔는데 보통 이렇게 윗꼬리가 고점 랠리 구간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건 무조건 매도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겠죠. 이 영향으로 가져갔는지 아니면 종목의 개별적인 호재로 가져갔는지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찾아봐야겠지만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리면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고점의 부담을 이겨내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추세 전환 시그널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음봉 구간을 쭉쭉쭉쭉 추세 하락 구간이 형성되다가 요 구간에서 망치형 캔들이 형성되었죠. 하락하는 구간에서의 망치형 캔들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이 하락하는 물량을 거두어낼 정도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의 시그널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흐름이 나오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뭐 반복적으로 이런 흐름이 잡히는 모습이 볼 수가 있죠. 물론 뭐 이평선에 따른 뭐 큰 추세라던가 아니면 거래량이라던가 뭐 내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볼 필요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캔들이 형성이 되었을 때 이런 흐름을 가져가더라 라는 게 이 캔들이 가지는 심리적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캔들의 패턴은 앞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절대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변수가 상당히 많아요. 거래량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종목이 가지는 산업의 특징이라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영향성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캔들의 패턴은 정직하게 실제로는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캔들은 기본적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참여자들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기에 즉 매도세가 강했다가 매수세로 전환되는 흐름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심리를 분석할 수 있게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그런 발판이 마련되는 게 바로 이 캔들에 대한 이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길었는데, 자, 이 영상 다 보신 분들, 한 10분, 15분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주식 차트를 이제 보실 때 좀 달리 보이실 겁니다. 캔들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 아, 이 구간에서는 이런 심리가 형성이 되었겠구나. 주린이 분들도 그렇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캔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그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